자, 이 모든 논란을 부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카드가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훌륭한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이 수습을 한 번에 뚫고 나가는 것, 그 카드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공동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김기현 대통령 사퇴를 좀 무책임하다, 불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어쨌든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셔서 당의 혁신의 길을 터 주셨잖아요.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할까요? 누가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일까요? 후보 1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전 대표 적장이었다라는 장점, TK 등 핵심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다는 단점, 국민의힘 TK 초선 의원 애초에 우리 사람이 아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사람 니네 사람 따질 때입니까? 이게 TK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우리 사람 아니다. 이것만큼 그 구태의연한 반응이 어딨습니까? 지금 우리 사람 저리 사람 찾을 때가 아니죠. 이 훌륭한 TK 의원분들 많은데 이 초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다면 TK의 명예를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선거를 선거시킨 적도 없다. 뭐 애초에 우리 사람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 따질 때가요. 자, 원희룡 후보 2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 임명 전 정치 투신 비판. 요거는 좀 논란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작은 거라 후임을 임명하면 되죠. 한 여당 의원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험지 출마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여러모로 무난한 카드다. 김한길, 원희룡 이 두 사람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 3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 경력 부족 단점, 검찰 출신 부담. 하지만 이정현 전 의원,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어떤 외압도 이겨낼 수 있는 한 장관이 공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 오랜만에 보네요. 후보 4번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장점, 당 사정에 정통한 인사가 제대로 보좌하면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점, 설화가 좀. 후보 1, 2, 3, 4번 만나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은 역할이 다르겠죠. 이 네 분은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어떤 자리를 맡아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여건 안팎에서 두루두루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에 우선 누가 맡아야 적임자일까라는 이야기일 텐데 큰 선거를 많이 지휘하셨던 김영주 의원님 선거 통이시잖아요. 비대위원장이라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관위를 띄우고 본인은 총선에 안 나갈 것이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가 가장 기대되는 인물인 만큼 두 후보의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미 서대문과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두 분 정도가 가능한 비대위원장 카드, 유력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밖에도 뭐 권영세 의원 같은 분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실제로 보면은 참 그 선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당내에서 예컨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도 우리 쪽이 아니다. 그렇게 거부 반응을 하고 보수층에서도 반감을 한다라면 참 어렵다. 그러면 김한길 아니면 김병준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안대희로 가야 되는지. 우리 사람 아니다 이 얘기가 좀 너무 골탐한 아니 뭐 그럼 김종인 전 대표는 우리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우리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우리 사람이었습니까?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정말 이것저것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정답은 없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김한길 어제 한 언론에도 김한길의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게
어쨌든 기획통이었다. 네네. 한때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완전 바닥일 때 이분이 그립감이 되게 세요. 굉장히 추진력과 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당은 지금 뭐 코스프레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 가장 뭐 당청 관계가 수직적인 수평보다는 오히려 당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 거의 대등한 정도의 수준 또 가까운 그런 분들이 빨리 땅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장악력, 대통령과의 관계 오히려 수평적이지 않습니까? 김한길 위원장일 수 있고 만약 그게 싫으면 김병준, 안대희를 해야죠. 어떤 분은 어제 저녁에 제가 다른 언론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혀 우리가 파격 행보잖아요. 그거는 예. 대통령이 변한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만약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짐을 쌌다가 다시 풉니까? 아니 지금 뭐 쌌다 풀었다 매일 하고 있잖아요. 아, 맨날 연습을. 쌌다 풀었다 한다. 예. 예. 아침에 쌌다가 저녁 그런 약간의 그런 예. 정세가 있는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가능성 부분인데. 유승민 카드는 가능성은 매우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음흠. 모든 카드가 지금 완벽하게 들어맞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건 역시 그 당내가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뭔가 힘 있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립감이 빨리 당을 정상화할 수 있고 예. 수도권과 중도 확장성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때 그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 민주당의 호재다라는 논평을 내놨는데요. 그 민주당도 아니면서 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게 제일 좋은 한동훈 장관이다.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을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면서 국민의힘 대변인인 것처럼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시비라고 받아들이시면 시비 걸고 정쟁만 일상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이퀄 윤석열은 정권 심판론 곱하기 10이다라는 희한한 공식까지.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김남국 의원 민주당 복당 안 했죠 아직? 내년 불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무소속이죠. 또 곱하기 12 얘기를 꺼내니까 또 코인이 생각이 나네요. 아, 이게 곱하기 보통 10 코인 우리가 생각난다. 보통 곱하기 2, 예. 곱하기 3 이러는데 이 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곱하기 10이다. 곱하기 10, 100 그러니까 곱하기 10도 거기서 아마 코인 거래의 어떤 습성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보통 발을 좀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본인 민주당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친명 중에 이제 친명 중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저격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이모씨를 또 이모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본인이 피해를 본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 이미지 손상이 엄청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의원을 1순위로 꼽으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이제 한동훈 지금 우리가 혁신 저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당내 원내에서 수싸움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역구를 내가 사수할 수 있느냐, 공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 장관인데 이제 가장 여당이 됐건 용산이 됐건 달라진다는 것은 지금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당과 정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대통령, 용산의 국정기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과연 수행할 수 있는 누구냐? 이게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4명 중에 이제 여러 명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품평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역발상으로 예. 한동훈 장관을 꼽습니다. 김광삼의 선택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과의 아바타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대통령과는 스타일이 완전 틀려요. 완전 틀리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를 하는데 쓴소리 갖고 계속 찌그락짜그락하면 총선에 좋지 않아요. 예.
그러면 쓴소리를 하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쓴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기분 나쁘게 안 들을 사람은 그렇죠.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 쓴소리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의 기존의 어떤 기득권 타파, 어쩌면 칼질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이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에 칼질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완전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하면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실력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단 한 가지 비대위원장을 하면 출마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계속 과거의 고정관념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총선에 도움되면 아무리 비대위원장 했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지휘할 수 있는 뭐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하고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휘권을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